자, 이번에 보실 반복문은요, 위에서 보셨던 while과 do while이랑 비슷하긴 한데 do while은 딱히 없고요. 거의 while이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while이랑 같은데 실제 실무에서는 이걸 씁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for문입니다. for라고 하는 아이는 while의 모양처럼 처음에 이름이 있고 소괄호, 그 다음에 중괄호.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게 하나의 세팅입니다. 그럼 이 내용에서도 똑같이 이 소괄호는 당연히 조건에 대한 판단을 하겠죠. 그리고 이 중괄호 안에서는 해당한 내용을 수행을 하겠죠. 계속 중괄호는 위에서도 수행을 하고 있고 소괄호는 조건을 확인했습니다. 그 위에서인 while문에서도 소괄호는 조건을 받고 중괄호는 수행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 번 보다 보면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제가 하는 반복문은 똑같이 확인을 해봐야겠죠. for. 여기 조건이 들어가는구나. 아까처럼 뭐 K는 10 하면 되겠죠. 그럼 나머지들은 언제 써요? 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앞과 뒤에 세미콜론이 들어가요. 왜? 반복문, for문은요, 이 소괄호 안에 하나, 둘, 세 가지의 내용을 한꺼번에 다 넣습니다. 무슨 말이냐? 조건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까 계속 얘기하고 있던 최초의 값과 조건과 처리 연산을 한 번에 다 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미콜론으로 비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식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바 L은 0 쓰고요. 이 L이라고 하는 아이가 L이라고 하는 이 아이가 언제까지 뭐 10이 될 때까지 작거나 같을 때까지 처리해라, 또는 뭐 작을 때까지 처리해라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L에다가 일씩 더해 플러스 플러스 하셔도 돼요. 자, 눈에 익으시라고 여러 개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둘, 세 개를 몽땅 몰아쓰게 됩니다. 이게 처음에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일단 먼저 확인시켜 드리고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콘솔 로그로 L이라고 하는 아이에 대한 값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결과는 L이 0부터 9까지 튀어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몇 번 안 봤지만 그래도 while문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자, for문을 while문과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능합니다. 바 P라고 쓸게요. P는 0이고요. 반복문으로 쓸 건데요. 안에 세미콜론이 두 번 들어가는 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무조건 써야 되는 규칙이라서. 하지만 앞에는 비울 수 있으니까 건너뛰고 P라는 아이를 언제까지 5, 7 원하시는 대로, 뒤에 썼던 아이를 내부에서 P에서 플러스 플러스 하든 뭐 플러스는 1을 하시든 써줍니다. 그리고 위에다가
콘솔 로그로 P에 대한 값을 확인을 해보면 보시면 중간에 세미콜론이 들어갔다라는 거 빼고는 위에서 봤던 while문하고 똑같죠? 최초의 값. 그 다음에 조건 비교. 뭔가 수행을 할 건데 마지막쯤에 처리 연산. 계속 연달아 할 수 있는 증감. 이대로 저장해 보겠습니다. 그대로 오른쪽에 보시면 수행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루프가 되는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최초의 값이 0인데 0이랑 7이랑 비교했을 때 작으니까 안에 있는 거 수행을 하고 1을 더하니까 P는 1이 될 거고 처음으로 돌아가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폼은 비교로 가서 P가 1이 되니까 1은 7과 작으니까 다시 들어와서 찍어줄 거고 처음에 0 찍었고 이번에 1 찍었고 내려오면 다시 1은 2가 되고 비교해서 2 찍어주고 얘는 다시 1을 더하니까 3이 되고 반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6이 되고 6 찍고 7이 되겠죠? 7이 되면 올라가서 P가 7과 7을 비교하면 안 맞네? 그럼 더 들어갈 수 없게끔 차단시켜 버리니까 맨 마지막에 P는 현재 7이라고 되면서 끝나겠죠. 왜? 콘솔 로그로 마지막 거 찍어보면 되거든요. 칠 나옵니다. 위에 있는 아이도 똑같아요. 위에 있는 L 자리도 똑같이 바깥에서 찍어보면 마지막에 있는 아이는 10으로 찍히는 게 맞습니다. 자, 이제 어떤 내용인지 대충 아시겠죠? 반복문이라고 하는 건 일단 여러 번 반복을 처리한다 라는 거에 주안점을 두시면 되는 거고, 이 주안점을 둘 때 헷갈린다면 while문처럼 시작, 조건, 끝 먼저 따로따로 쓰세요.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을 합치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합쳐도 안 늦어요. 단 중요한 것은 따로따로 쓴 거는 나쁘지 않으나, 따로따로 쓴 것 자체는 나쁘지 않으나 여러분들은 무조건 반복문 쓸 때는 이 세 개를 한 번에 써야 된다. 한 번에 써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쓰다가 중간에 저장 딱 누르는 순간 다운돼요. 중간에 쓰면. 그러니까 꼭 쓰시고, 자, 방법 1이었고요 권장은 얘겠죠 사실은. 자, 띡. 자, 이렇게 나눠야겠죠 사실은, 뒤집어서. 근데 여러분들은 현재 bar라고 하는 변수를 사용하고 계세요. 자, bar라고 하는 변수는 뭔가 조금 이상한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는 펑션이 아니에요. 그쵸? 펑션이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얘도 하나의 어떤 기능을 하는 존재인데, 이 안에 변수를 생성을 했다면 바깥 외부에서는 이 변수 값을 뭔지 몰라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해석이 돼야 된다는 거죠. 즉 저기 있는 L은 지역 변수가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차후에 뭐도 반복하고 여러 개 썼을 때 수행하기 좀 더 편해진다는 거죠. 안 그러면 지금 제가 저 위에서 썼던 것처럼 변수를
계속 바꾸게 되는 불편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초기화시킬 수는 있지만.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바가 바깥에서는 몰라야 되는데 왜 자꾸 인식이 돼요? 그래서 나오게 된 게 뭐다? 렛이다. 그래서 렛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쓸 순 없죠. 쓸 순 없어요. 왜냐면 바를 썼다면 렛은 못 써요. 아예 혼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혼종을 시켜버리면 에러 발생합니다. 바와 렛을 같이 썼어? 이 프로그램은 잘못된 프로그램이야 라고 인식을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쓸 수는 없고, 그리고 구형 브라우저는 제대로 지원을 안 한다는 거. 그래서 임시로라도 해결 방법이 없을까? 엄밀히 말하면 해결은 아니고요. 해결은 아니고, 왜 안쪽에 넣어서 사람을 헷갈리게 하느냐 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그냥 변수를 어차피 해결이 안 될 거면 차라리 사람들이 인지라도 할 수 있게끔 바깥에다가 쓰고 내부에다가 앞쪽에는 하나를 비워놓고 그 다음에 h는 뭐가 될 때까지 해라. h 플러스 플러스 사든 이렇게 하는 걸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많은 개발자들이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 형태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원래는 이곳에 3개를 다 넣어야 되는 상황이지만 어차피 인지를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라면 굳이 넣을 필요가 없으니 차후에 또 다른 반복문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쓴 변수는 다른 데 쓰지 말고 그냥 h를 초기화를 시키고 h가 10 했을 때 h 플러스 플러스 해서 자, h가 두 번째로 다시 체크를 하면 값이 새로 수정한 대로 처리가 되게 하자 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바꿨다는 얘기죠. 그러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지 않겠느냐. 네.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 안쪽에 넣어서 헷갈릴 것 같다 라고 한다면 바로 위쪽에 써서 구분하면 누구나 파악할 수 있으니 그나마 좀 낫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위에 HTML 문서에서는요 그냥 간단한 샘플 예시로 제가 여기다가 클래스 샘플이라고 태그를 하나 만들 거고요. 제목 없이 그냥 갈게요. 자, 태어난 해 선택하기 라고 써보겠습니다. 자,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죠. 자, 포문이랑 그런 거 다 건너뛰고 할게요. 자, 셀렉트 태그에다가 뭐 year 뭐 레이블 이런 거 다 건너뛰고 그냥 온리 연습하는 거니까. 자, 이 셀렉트에다가 여러분 원래 뭐 하셔야 돼요? 옵션 해가지고 첫째 줄을 뭐 선택하셔야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다가는 지금 현재 기준이 2021년 쓰시겠죠? 그리고 여기 밸류에다가는 뭐 2021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자, 하지만 이렇게까지 해버리면 여러분한테 너무 어려워지니까 속성 선택하는 건 빼겠습니다. 왜냐면 뭐 set attribute부터 시작해서 좀 복잡해질 수 있으니 일단 빼고
그냥 only 이것만 해도 적지 않은 양이라서. 자, 여기다가 선택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등등등등 등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20년, 19년, 18, 17, 16, 15, 14 등등등. 몇 번? 몰라요. 최소 뭐 150에서 200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요, 사실은. 엄청난 선택지를 입력하게 만듭니다. 물론 뭐 이것 때문에 요즘에는 그냥 직접 쓰게끔 되어져 있긴 하던데, 어쨌든 반복문을 연습하기에는 최적이니까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자신 없으신 분들은 뭐 하시면 되겠습니까? 200년이니까 200번만 쓰면 됩니다. 그쵸? 별거 없어요. 누군가가 우리 250번으로 바꾸자, 그럼 50번 더 쓰면 되는 거고요. 또 한 해가 지났으니까 1월 1일이 딱 되면 2022년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맨 마지막 하나 지우시고. 크게 어렵지 않겠죠. 네, 그냥 내 손가락과 내 눈만 힘들면 됩니다. 연도를 다 봐야 되니까. 자, 그렇게 하지 않고,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 태그도 만들어야 되겠지만 그럼 너무 복잡해지니까 초단순하게, 자, 말도 안 되는 코드 이렇게 하나를 생성을 하고요. 자, 여러분들은 여기 select 태그가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select 태그를 JS에서 먼저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JS에서 선택을 하려면 아까 HTML에 보시면 year라고 하는 id가 있었습니다. JS의 변수랑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저는 year select라고 하는 변수명으로, id명으로 바꿔줄게요. 자, 그럼 이곳에서 HTML의 id, year select라고 하는 것으로 쓰려면 이렇게 썼죠? 변수 year select는, id라고 하는 i는 우리가 그냥 단순 id라고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도큐먼트 브라우저에 있는 내부에 존재하는 것들 중에서 무엇을 id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get elements, 트가 아니라 트죠. id니까 독자적인 거. get element 요소를 가져오겠습니다. 누구를? by id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요소를 가져오겠습니다. 그 id의 이름이 바로 year select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신 적이 있죠?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 확인하시려면 스타일을 넣어 보시면 바로 체크가 될 겁니다. 자, 점이라고 쓰는 것들은 모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객체 형식, 그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대로 얘기를 한다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변수 year select라고 하는 곳 안에는 스타일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고, 또 점이 있다는 얘기는 다시 객체가 있고, wid라고 하는 아이가 있고, 다시 뭔가가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쉽게 말하면 그렇고요. 사실 이 아이들은 다 생성자입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태그를
내부에 집어넣으려면 일단 태그가 어떤 형식으로 집어넣을지를 정해야겠죠. 저는 변수 옵션이라고 하는 엘리먼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엘리먼트 형식 자체는 그대로 옵션 태그에 내용을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아이를 그대로 이곳 안에다가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셀렉트에다가 inner html을 일단 쓰고요. 옵션 엘리먼트라고 써보겠습니다. 자, 제대로 들어갔는지 우리는 확인을 해봐야겠죠. 들어가나요? 여러분 기준에선 이게 들어갔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 어라? 아무것도 들어간 게 없네 라고 보시게 될 겁니다. 자, 뭔가 좀 이상하죠? 분명히 넣었다고 생각했는데 일단은 여기서 이름이 틀렸어요. 대문자입니다. 여기는 용어들을 제가 전혀 설명 안 했기 때문에 보시면서 아 저런 게 있구나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드디어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고이에 하나 넣었다. 그럼 난 이거 한 번 더 넣어야지. 카피해서 그랬더니 안 들어가요. 하나밖에 안 들어가요. 뭐지? 잘못 넣었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안 들어갑니다. 도큐먼트 라이트가 있잖아요 라고 얘기하시면 도큐먼트 라이트는 다 삭제시켜버려요. 다른 것들 삭제시켜버리거나 뒤에 붙는 거지 어느 한 특정 요소에다가 가리켜서 그 내부에 쓰려고 하면 못 씁니다. 만약에 그렇게 쓸 거였으면 해당 이 셀렉트 태그 내부에다가 스크립트 태그를 작성해 가지고 여기다가 도큐먼트 라이트 쓰고 옵션 해서 이렇게 써야 돼요. 여기다가 그럼 이게 하나가 아니라 몇 개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 개 써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럼 이거는 제가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태그 안에다가 스크립트 태그를 쓰는 거는 별로 좋은 예가 아니다. 그러니 안 쓴다. 뭐 샘플 정도는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쓰진 않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현재 저는 반복문을 쓰면서 여러분들께 이걸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안에 태그를 약간이라도 만드는 방법을 지금 같이 보여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참고하시라고. 자, 일단 아이디를 선택하는 거 도큐먼트라고 하는 곳 내부에 get element i는 단수 하나밖에 쓸 수 없기 때문에 t가 맞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린 이유는 나머지는 s가 붙는다는 얘기고요. 복수는 자, element by id 해서 ear select는 여기 있는 ear select라고 하는 id를 선택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사이즈를 먹여봤고요. 사이즈 먹었고요. 하나의 태그를 만들어서 그 태그가 제대로 반영이 되었는지를 inner html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채워봤습니다. inner html이라고 하는 아이는 사실 무슨 뜻이냐면 안에 어떤 태그가 있든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태그가 있든 신경 쓰지 않고
기존에 있는 태그를 싹 지워버리고 only 내가 지금 널 이 하나만 채워넣는 거예요. 이것만. 그래서 아까 여기 HTML에서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이 아이들이 안 보였던 거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면 주르륵 들어가요. 반복문 써도 들어가고. 근데 이거는 좋은 예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쓰지 마시라고 언급을 했던 거고, 그냥 살짝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변수 i는 0 하고 i가 원래 큰 수에서 빼야 되는데 그냥 임시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자, 이렇게 쓰면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채워놓을 수 있어요. 자, 채워놓을 수 있지만 되게 간단하게 태그가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위에 스크립트 태그가 들어가 있는 형식이기 때문에 이건 쓸 수가 없고, JS에서 inner HTML이란 걸 통해서 넣는 걸 확인을 했는데, inner HTML은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삭제를 시키면서 써먹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도 할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우선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애프터라고 하는, 애프터가 아니구나, append라고 하는 기능을 만드시는 겁니다. JS에서 append라고 하는 기능은요, elements append, 자, 뭐 바로 밑에 append child 이렇게 써있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자, 그냥 해당하는 어떤 요소를 기준으로 내용을 채워 넣겠다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형태를 가지고 그대로 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어 select라고 하는 아이에다가, 잘못 썼네요, 오타네. 자, append 라고 쓰고요, 여기 있는 이름에 기능을 써 줍니다. 과연 들어갔을 것인가? 들어갔죠? 근데 뭐가 좀 이상하지만, 뭐지? 한 번 더 들어갔죠? 근데 또 이상하죠? 또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이상하죠? 이게 뭐냐면, append라고 하는 아이는 단순하게 그냥 내부에다가 쓸 때마다 뒤에 채워 넣는 기능이에요. 뭘 채워 넣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뭐가 채워지고 있냐면 이 글자가 채워지고 있는 겁니다. 네. 글자를 단순하게 append는 채워 넣는 기능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일단은 append라고 하는 것은 내용을 채워 넣는 것인데 그냥 써버리면 이렇게 글자가 들어가는 거구나, 아하 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를 사용하시려면 첫 번째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태그를 먼저 생성을 하고 집어 넣어 주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생성된 i에다가 내용을 채워놓고 기능을 써야 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 드립니다. JS에서 요소를 삽입할 경우에는 첫 번째, 해당하는 요소를 생성을 하고, 두 번째는 생성 요소에 내용을 넣고, 세 번째, 담긴 내용들을, 내용, 여기서는 요소 플러스 내용, 그것을 그냥 생성이 아니라 선택자 내부 뒤에, 앞에 또는 뒤에 채워 넣으셔야 합니다. 자, 사실 어펜드라고 하는 이 아이는 내부에 채워 넣겠다라고 하는 기능은 맞는데, 무엇이 채워지냐면 보시는 바와 같이 글자가 채워지는 아이가 됩니다. 그래서 어펜드를 쓸 수는 없고요. 없고, 자, 밑에 있는 이 내용을 기반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당황하시고 왜 그냥 바로 넣으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음식점을 운영을 해요. 자, 그럼 어떤 음식점을 딱 운영을 하는데 처음부터 모든 음식을 만들어 놓으면 이건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주문이 딱 들어올 겁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여러분 뭐예요? 그때부터 열심히 음식을 만들기 시작을 하죠. 떡볶이가 되든 뭐가 되든 열심히 음식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담아서 보내주죠. 똑같아요. 일단은 먼저 생성이라는 걸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김밥을 만들겠다. 김밥을 만들기 위해서 뭐예요? 내용을 담는 김을 깔고 틀을 넣고 그 안에다가 내용물들을 채워 넣고 말아요. 그쵸? 똑같이 처음에 틀을 만들고 내용을 집어넣어요. 이거 자체가 하나를 생성을 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내가 보낼 곳에다가 담는 거예요.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그때마다. 미리 만들어 놓는 건요, 만들어 놓는 것도 기본 개념은 똑같죠. 미리 틀을 해다가 내용 집어넣고 생성을 해 놓는 거잖아요.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대로 들어간다면 일단은 이곳에다가 내가 원하는 내용을 집어넣으려면 첫 번째 생성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생성을 뭐라고 하냐면 create element라고 합니다. create element. 그 다음에 내용을 집어넣는 거, 이게 사실은 append예요. 글자. 근데 이거는 이제 이 안에 다른 또 요소가 들어간다 뭐 한다 그러면은 이건 얘기가 또 달라요. 다시 또 요소를 만들고 또 집어넣어야 돼요. 원래 김밥 만들 때
바로 햄이 딱 들어갈 수 없이 햄도 만들어서 갖고 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모든 내용들이. 자, 그 다음에 어디에 채울 거냐, 앞에 채울 거냐, 뒤에 채울 거냐 라고 놓고 봤을 때 우리가 태그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부모, 자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부모에서 채울 게 아니라 자식에서 채울 거잖아요. 일단은 지금 우리 하는 건. 그러니까 내부에 앞에 채울 거면 프리펜드, 뒤에 채울 거면 어펜드. 근데 무엇으로? 자식으로 채워넣을 거다. 그러니까 child.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단순하게 해석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성을 할 때 어디에 생성을 하는 거예요? 브라우저에 주소창에 생성하는 건가요? 아니면 콘솔창에 생성하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가 써야 되는 화면에 생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어디에다가 도큐먼트 화면에 생성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도큐먼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써야 되는 기능들이 전부 다 브라우저 이 하얀색 화면에 있는 기능들이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러면 위에는 이것도 주석을 걸고 이제 이 내용대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에서 써있는 생성하겠다는 변수를 하나 이용해서 자, 옵션 엘리먼트, 자, 사실 이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 는 도큐먼트 닷 create element 엘리먼트라고 하는 요소라는 이름을 미리 여기다 써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태그 형식으로 쓸 필요가 없이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럼 옵션이라는 태그를 만드는 거구나, 엘리먼트를 만드는 거구나 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옵션 김밥 틀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김밥 틀에다가 필요한 내용들을 채워 넣겠죠. 밥을 넣고 뭘 넣고 할 거 아니에요. 똑같이 자, 옵션 엘리먼트에다가 오타 하나니까 카피해 붙여놓고 어펜드 내용을 채워 넣겠습니다. 일단 테스트라고. 자, 이렇게 생성을 한 누구를? 옵션 엘리먼트를 뭐 할 거예요? 우리는 집어넣어 줘야죠. 어디다가? 이어 셀렉트에다가 어펜드 차일드. 내부에 뒤에다가 자식 요소로서 채워 넣겠습니다. 무엇을? 옵션 엘리먼트를. (1번) (2번) (3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들어가게 됩니다. 셀렉트 안에 옵션 태그가 제대로 반영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뭐 속성까지 같이 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은 이제 더 늘어나겠죠. 속성을 마찬가지 생성을 해서 속성 내부에 값을 집어넣어서 그것을 채워 넣으세요 라고 또 명령을 해줘야겠죠. 네. 아주 난리가 납니다. 자, 뭐 그래도 한번 개념을 알게 되면 그렇게 엄청 어렵다라는 내용은 아니에요. 왜냐면 생성한 소위 말해서 옵션 엘리먼트의 set attribute, attribute가 속성이잖아요. 속성을 세팅 하겠다 라는 뜻으로 되는 거고, 어떤 속성을 세팅할 건데요 라고 한다면 소위 뭐 value라고 하는 곳에다가 제공 값을
뭐 value test라고 쓰겠다.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속성을 세팅하고 내용을 세팅하게 들어가게 되면서 그대로 전달이 되게 되는 형식을 취하게 되는 거죠. 기본적인 틀을 이해하고 나시면 조금씩 크게 어렵지 않게 다가가게 됩니다. 자, 이게 하나의 세트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연도를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쓰면 되겠죠. 처음에 오케이 2021년이니까 값도 2021년 이라고 쓰면 2021년이라고 딱 쓰면 그대로 내용이 싹 아주 좋아 생성됐어요. 그럼 이제 2020년이 필요하잖아요. 테스트 해볼까 하고 카피하고 카피해서 집어 넣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확인해 보시면 말도 안 되죠. 두 개 다 들어가지 한꺼번에. 왜냐면 처음에 한번 생성을 한 i에다가 때려 넣고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또 2020년을 하려면 또 뭐 해야 돼요? 변수 옵션 엘리먼트 2 해가지고 다른 요소를 새로 생성한 다음에 해당하는 새로 생성한 요소 내부에다가 똑같이 집어넣고 똑같이 채워 넣어야 기능을 한다라는 거죠. 맞잖아요. 김밥 하나에다가 여러 개 내용을 두 번, 세 번 채워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만들고 끝, 다시 만들고 처리 해야 두 개가 생성이 된다라는 거죠. 이쯤 되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야, 차라리 HTML을 150개 쓰는 게 더 빠르겠다. 왜냐면 얘는 150 곱하기 4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제 반복해보는 성향을 만들어 보자 라는 겁니다. 반복을